안녕하세요. 이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측량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 사진 측량의 정의가 있었죠. 사진 측량의 정의. 그 다음에 사진의 함정, 중심투영, 정사투영, 또 사진 측량의 발전, 아, 기계식 사진 측량이냐, 해석식 사진 측량이냐, 디지털 사진 측량이냐, 각각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입체시의 원리,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사진을 이용해서 또는 2차원적인 도면으로부터 3차원 그 사물을 재현해내는 그런 것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인체의 눈과 또 카메라의 눈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했었고요. 입체시의 종류, 여색 입체시, 뭐 편광 입체시, 능동적 입체시, 수동적 입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고요. 또 사진의 분류, 협각, 보통각, 광각, 초광각, 항공사진이냐, 지상사진이냐, 연직사진이냐, 경사사진이냐, 지평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경사사진, 지평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저경사사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촬영 고도라든가 노출점, 다른 말로 촬영점, 주점, 촬영 기선 길이, 주점 기선 길이, 종중복, 횡중복, 스트립, 촬영 코스, 사진 블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NCS 학습 모듈 자료 공유란에 이제 올려놨는데요. NCS 학습 모듈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띄워놓고 강의 동영상 화면 띄워놓고 편집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보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뭐 노트 필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습하는 내용을 잘 필기를 하면서 강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거, 사진 측량에서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게 사진 측량의 뭐예요? 정의죠. 사진 측량의 정의. 사진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것, 그게 사진 측량의 정의라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진의 입체 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XYZ를 결정하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사진은 입체 시의 원리를 이용하려면 사진이 몇 장이 필요해요? 네, 2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2장의 사진, 2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의 입체 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복된 부분에 X, Y, Z를 결정하는 것, 그게 사진 측량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사진의 함정. 사진의 함정 기억나요? 뭐 여러 학생들이 이제 여기 과제에서 본인의 견해를 쓰라고 했는데 많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잘 나타내 줬습니다. 사진의 함정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 형상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은 결국 무슨 투영이라고 그랬나요? 중심 투영이라고 했죠. 중심 투영. 이 중심 투영을 정사 투영, 즉 지도의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사진 측량의 주요 과정이 되겠죠. 이때 이제 중심 투영이기 때문에 사진에 함정이 있는 거죠. 자, 중심 투영. 네. 똑같은 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하나는 빨간색.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예, 어, 자, 이렇게 똑같은 길인데, 예, 똑같은 길인데, 요거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 요 지점을, 이제 이렇게 렌즈가 들어오겠죠? 예, 렌즈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빛은, 요 정보는 이쪽으로 가고, 요 정보는 이렇게 오게 됐죠. 요 정보는 이쪽으로 오고, 이 정보는 이렇게 오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서로 같지만, 이게 이제 지상이죠, 지상. 이 길이가 서로 같지만 이거를 사진으로 왔을 때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보이는 것은 가까운 부분은 크게, 멀은 부분은 작게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중심 투영이죠. 이 중심에 대해서 투영이 쭉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정사 투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사 투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크기로. 왜? 이게 지형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크기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정사투영이고,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정사투영이 아니고 중심투영, 중심투영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달라진다. 요게 바로 사진의 함정이라겠죠. 이 사진의 함정을 수정하는 것, 즉 정사투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사진 측량의 목표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사진 측량의 발전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제일 초창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구, 그렇죠? 풍선 같은 거를 띄워서 그 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냥 그거를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스케치하는 것,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발전을 해서 아날로그, 기계식이죠. 기계식, 아날로그 사진 측량, 또 아날리티컬 해석식, 해석식 사진 측량. 이것도 그렇게 씁시다. 그냥 기계식 사진 측량, 해석식 사진 측량. 기계식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만드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장비에 의해서만, 장치에 의해서 바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해석식은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좀 더 많이 계산 부분이 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계식이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지도는 딱 하나만 나오는 거죠. 한 번만. 그렇죠? 그냥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버리니까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저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지도가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계속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장비가 발전해서 디지털 사진 측량, 기계식 사진 측량, 해석식 사진 측량, 디지털 사진 측량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사진 측량의 발전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자, 아까 사진 측량의 정의는 두 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그 두 장의 사진으로부터 얻어지는 입체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X와 Z를 구하는 거로 했죠. 그래서 입체시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입체시의 원리. 왼쪽 사진과 두 눈,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그렇죠?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왼쪽 눈의 영상, 그리고 오른쪽 눈의 영상, 그 두 개의 각각 다른 영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진을 가지고도 그렇게 왼쪽 눈에서 본 영상, 오른쪽 눈에서 본 영상처럼 망막에 비치게만 하면 우리 뇌에서는 입체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막 그리고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중에서 사진 측량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4번 입체시의 원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 A, B, A와 A, B에 물체를 세워놓고, 그렇죠? 볼펜 같은 걸 세워놓고 우리 눈에서 좌우든, 그렇죠? 이 눈에서 여기 맺힌다고 그랬죠? 맺힌다고 그랬죠.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맺힌다고 그랬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맺힌다고 그랬죠. 이러한 형태,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만 맺히게 해준다면 우리 뇌에서는 얘가 없어도, 여기 없어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상태도. 그렇죠? 망막에 이렇게만 맺히게 해준다면 뭘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그렇죠? 사진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놓고, 그죠? 사진은 2차원이죠. 이 사진을 입체경을 이용해서 반사 한다고 했죠?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사진에서는 AB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 거죠. 뉘어져서 찍히겠죠. 그렇게 찍힌 사진을 이렇게 입체경, 거울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맺히게 똑같이 해준다면 이걸로 뭐라고 했어요? 입체시의 대상물이 재현이라고 했죠. 대상물의 재현. 그렇게 대상물을 재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망막에 이렇게 맺히도록 해주면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실제는 물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A, B, 이 사진이 찍은, 그렇죠? 예, 볼펜이 이렇게 찍힌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는 거죠. 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맺히도록, 예, 맺히도록 해주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요게 대상물의 재현, 입체 시의 원리,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 자, 까지 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인체의 눈과 카메라와의 비교. 네, 그렇죠? 인체의 눈과 카메라의 비교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수정체는 렌즈하고, 카메라에서는 렌즈하고 똑같은 의미였었죠. 그 다음에 홍채는 조리개. 홍채는 이제 요 앞에 있다 그러겠죠. 요 앞에 이렇게 앞에 빛을 조절하는 거라겠죠. 홍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망막이 있죠. 망막은 사진에서는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있지만 사진에서는, 카메라에서는 필름에 해당되는 거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외로 눈꺼풀은 사진에서는 셔터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인체의 눈과 카메라하고 대응되는 관계를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체시의 원리, 입체시의 종류, 원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입체시 종류, 기억나는 거 있나요? 입체시 원리 중에서 뭐가 있었죠? 여색 입체시. 여색 입체시는 빨강색과 파란색. 그렇죠.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빨간색의 빨간색의 채도, 그 다음에 파란색의 채도로 바꾸고 그 두 개를 한 장에다가 한꺼번에 결합시켜서 이제 그거를 빨간색 안경과 파란색 안경이 있는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대상물이 재현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역색이 아니라 여색 입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편광 입체시가 있었죠. 편광 입체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있습니까?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이게 반복적으로 1초에 30번 이상씩 빠르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광 입체시 중에 하나는 능동적, 그죠? 능동 입체식, 액티브가 있었고, 수동적 편광 입체시가 있다고 그랬죠. 능동적, 입체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안경하고 모니터하고, 여기 통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니터에서 이제 이런 가로 신호들이 쫙 들어오죠. 가로 신호도 들어오고 세로 신호도 들어오죠. 세로 신호. 자, 이런 세로 신호도 이제 들어오겠죠. 세로 신호들 두 개가 다 들어온다겠죠. 그래서 가로 신호가 왼쪽 이미지에 해당되고 주파수를 세로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능동적인 그 편광 입체시는 모니터에서 안경으로 자 이번에 가로 이미지가 들어간다. 가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안경을 만들어라. 자 이번에는 세로 이미지가 들어간다.
세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안경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1초에 30번 이상씩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대상물의 재현이 되는 거죠. 또 수동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 세로 주파수로 보내지는데 안경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안경은 이런 이미지만 세로 이미지만 쭉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은 가로 이미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가로 이미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니터에는 가로 이미지와 세로 이미지, 즉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가 다 뿌려지게 되는데, 초당 30번씩 뿌려지게 되는데, 왼쪽 안경과 오른쪽 안경에서 각각 이 복합적으로 뿌려지는 이미지를 구분해서 결국 대상물이 재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안경을 끼고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수동적 편광 입체시라고 그랬었죠.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진의 분류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카메라에 따라서, 그렇죠? 협각이냐, 보통각이냐, 반각이냐, 초광각이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보통각을 60도, 60도. 카메라가 보통각은 요게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찍히는 것이 이제 보통각이고요. 그 다음에 광각은 요게 90도, 초광각은 130도 이상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협각은 60도보다 더 작은 각, 그게 협각 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촬영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하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항공사진, 그렇죠? 항공사진. 지상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상사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 연직사진. 연직사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직사진은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해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이 지구 중심 방향, 카메라가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게 촬영한 것을 연직사진이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요 각도가 완전히 90도로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촬영한다겠죠. 이렇게. 그때 요 각도가 몇 도? 3도 이내로 촬영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연직사진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해서 이쪽으로 3도도 있지만 이쪽으로도 3도가 있죠. 그 3도, 좌우로 3도 이내로 촬영이 된 사진일 경우에는 연직사진이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직사진하고 또 이제 경사사진이 있었죠. 경사사진은 고경사 사진이 하나 있었고요. 저경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경사 사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경사 사진은 뭐가 보이는 거? 지평선이 보인다라고 했죠. 저경사 사진은 지평선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경사지게.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촬영해야 돼야
연직 사진인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촬영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촬영이 되겠죠. 근데 이 경사가, 이 각도가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예,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예, 사진은, 예, 자, 이렇게 촬영한다고 했을 때, 예, 사진이 찍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찍힌다고 했죠. 이만큼. 그리고 이 부분은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평선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고경사 사진, 지평선이 촬영되지 않는 것을 저경사 사진, 예,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측량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촬영 고도, 촬영 고도, 그렇죠? 노출점, 촬영점, 주점. 그래서 촬영 고도는 이게 촬영 고도가 되는 거죠. 지상에서부터 카메라 여기까지가 촬영 고도. 노출점, 촬영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사진을 찍는 점. 그리고 주점은 이렇게 해서 찰칵 찍으면 사진이 나오겠죠. 그 사진을 대각선을 이렇게 촥 하면 교차가 되는데 이 교차된 요점이 바로 뭐다? 주점이다 라고 그랬죠.